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좀 바꾸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여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조차 36% 하락을 겪고 있고, 지금 반등이 오는 엑시 인피니티도 아무리 올라봤자 이 하락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체크를 해보면은 60% 하락을 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더리움의 한 2배수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이더리움을 계속 들고 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이 저가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답변드리기 전에 현재장에서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장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나 다 이 루나 시스템의 UST의 문제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이 UST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현재는 패깅이 무너져서 0.1을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0.5에서 0.6달러까지 이 가격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 때문에 루나는 현재 100원 미만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 50원, 6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냐? USD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이 USDT 테더도 지금 현재 그림처럼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만 빠지게 되더라도 사실 장에는 패닉이 올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5%가량 빠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빠진 거냐? 자, 이 모습이 19년도 아마 9월쯤부터 테더의 가격, 그러니까 달러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를 하는지를 보여준 차트인데, 위로 올라가는 건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아랫꼬리가 달리는 지점이 모두 하락장을 알리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장이 있었죠? 2021년 5월에 대하락장이 시작되는 포인트, 그 부분에 있었죠. 그 부분에서 하락이 발생했던 것은 2.5% 테더값이 하락을 하면서 가격 방어가 덜 됐었고 사람들이 패닉을 느낄 만한 장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더해서 2배수만큼 더 떨어진 다음에 가격 회복 중에 있습니다. 테더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테더 측에서는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고요. 번역을 해보면은 이제 테더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ERC 네트워크로 수합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테더는 총 공급량을 늘리지 않겠다. 이게 뭘 저격했죠? UST가 발행량을 늘리면서, 사실 UST는 아니고 루나의 발행량을 미친 듯이 늘리면서 이 UST 패깅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저격한 게 아닌가 라는 말이 떠돌고 있고, 일단은 테더 측에서는 잘 대응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테더가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험을 겪을 만큼 그만큼 위험하니까 이 지표를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UST를 주목을 하되, 지금 현재 조금 더 어찌 보면은 정말 큰 위험 요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날짜가 목요일이니까 한 주말 정도까지는 이게 잘 회복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5월의 경우에는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말까지는 이게 관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된다면은 그다지 걱정할 요소는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또 UST를 보게 되겠죠. 또한 어제 영상에서 앵커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보여드린 사진이죠. 제가 만약에 돈을 뺐더라면 여기가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건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손해를 입은 거는 제가 이자 금액으로 받은 금액 거버넌스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6, 7만 원 정도 금액이 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패깅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위험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장에 대한 위험 요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꼬리가 중요하다, 종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가가 이탈을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려했었던 저가, 또 모든 사람들이 보던 저가는 28.8K 또는 그냥 28K라고 봤을 겁니다. 둘 중 하나겠죠. 그 어느 포인트가 됐던 지금 현재는 이 부분 저가를 잘 봐주세요. 26.6K죠. 그러면 이 구간을 그냥 뚫어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그냥 계속 하락 관점으로 보고 있고, 제가 사실 생각을 하는 거는 어느 포인트가 됐던 DCB는 계속 나올 것이다. 언제까지? 저점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냐 아니냐? 저는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내렸기 때문에 DCB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가 여기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 중 하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H자로 털면서 계속 하락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웬만하면 장에 대한 개입성을 줄이고 있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점은 사실 이런 하락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정석대로면 20K에서 이제 저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내 생각에는 28K 부근에서 이제 저가가 나올 것이다. 즉 시즌 종료 저점은 28K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26.6K가 나온 걸 알 수가 있고, 제 관점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이탈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더 이상 28.8K 기대하지 말고 저는 20K 부근,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자의 하락이 좀 컸죠. 그리고 이런 장일수록, 그러니까 저가를 이탈시키는 장일수록 알트코인의 하락이 좀 커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즉 하락분을 전부 약간 회복시키지는 못해도 하락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매매를 여기서 매매하고 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러시는 분들, 또 아니면 이런 포인트에 매도를 하겠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DCB라고 관찰을 하시고, 반등이 많이 나오는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인트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이전에 봤었던 포인트들이 여러 곳이죠. 저는 그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반등 올 때 매도를 하라고. 지금 위치도 똑같습니다. 저는 반등 올 때는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미리 비중을 비웠는데, 제 영상을 하나만 찍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하고 패턴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매도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조금 반등 나오면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는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하나 비트코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므로, 이 포인트상 비트코인이 이탈을 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무너진 다음에 이 저가 부근의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원화 차트는 조금 다를 거예요. 원화 차트는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냥 테더 차트를 보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현재는 그냥 김프가 버티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테더 차트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알트코인들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더 남아있죠. 이 저가들. 이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만큼은 앞으로 만약에 하락이 닥쳤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 있죠. 이거를 제가 8번 정도 제 횟수 한번 세어봤어요. 8번 정도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포인트라면은 정말 매도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부터 한 12%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얘긴데, 그 포인트를 깨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그때는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제가 사실 존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앵커 프로토콜 존버하는 모습 보여드렸죠. 저는 이거 거의 살면서 최초라고 보셔도 좋아요. 저는 거의 존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존버도 잘 못하긴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치의 위험 요소라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존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존버해서 수익 내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제가 그거를 해서 수익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잘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매매 관점상 저였으면은 만약에 알트코인 들고 있었다, 이 포인트 이탈한다면은 저는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더리움으로 아니면은 이전에 이더리움으로 바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자에 좀 겁먹어서 하락분이 너무 커서 바꾸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기적으로는 잡코인들이 반등 올 때 반등률이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반등 확률이 크다. 즉 오래되고 있을수록 이더리움이 더 유리하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걸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렇죠. 잘 버티는 놈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못 버틴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검정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못 버틴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포인트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가입니다. 저가 이탈 상황 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비트코인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똑같이 보시고요. 여기가 손절선으로 잡아주시고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 최근 영상이나 뭐 5월, 4월 달 영상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지금 현재 장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루나사로 일어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다. 즉 이걸로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 4년 주기 패턴상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점점 맞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좀 구분이 안 되네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즉 USD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 정도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USD 무너지는데 난 그냥 비트코인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존버를 할 수도 있는 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번 뭐 플랜 B한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선동을 당했냐면 4년 주기 패턴은 정말 모르면 바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던 장도 맞고요. 그렇다면은 상승 이후에 하락은 언제 발생을 하냐라는 걸 체크를 했을 때 점점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상승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제가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18년도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지점부터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600일 근처에서 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락이 나오는 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1, 2개월 안에 바닥이 나오는 장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 날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점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불장이 나오거나 미니 불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은 생각은 다른 게 이 구간에서 좀 횡보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지금의 하락이 진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대숏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존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구간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뭐 20K면은 정말 좋겠지만 이탈을 했을 때는 제가 다시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위에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고 또 모두가 뭐 저가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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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들이 많지만은 제 생각에 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일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정말 저도 긍정적인 말을 해드리고 싶고 어차피 장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번 장에서 제 목표는 이 우상향 직전에 매수를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통해서 이 장을 잡는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쉬운 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장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고를 드린 그런 차트들은 지금 장에서 핵심 이슈에 해당하므로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장에 대한 뭐 낙관적인 시선 또는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영상의 자료가 좋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